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성 자체가 재미가 있습니다. 좀 두둑한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일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6, 7, 8, 10 열어나 6, 7, 8, 10 열어나 승부경주로 체크해 주시고, 그 중에서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로 아주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6, 7, 8, 10 열어나 승부경주 준비해 주시고, 이 부산중계 2경주가요 강민이 아주 진하게 노리는 고배당 관리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산중계 현장 추천 경주에서 고배당 백판마를 놓고 갔다가 좀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 주도 고배당 백판에 가까운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산 중계 2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 서울경마 6, 7, 8, 10 열어나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선마 입군 1000m 별정 A형 2세 신마 경주입니다. 토요 경마 2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입니다.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의 난타전, 일작 상금이 3,420만원, 두둑한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출전 마필 모두가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가 5번마 해찬, 5번마 해창과 4번마 라운탑맨 보여준 액면은 요 두 마리가 조금 더 좀 나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죠. 4번 라운탑맨은 데뷔 전부터 바로 입상을 성공했는데 깔끔하게 선행을 나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끈기가 좋았어요. 5번마 해찬이라는 마필도 직전 데뷔 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 스타트 나면서 약간 좀 부딪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시가 워낙 좋더라고요. 그냥 선행을 쭉 뽑아 나섭니다. 그리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힘을 쓴 만큼 끝걸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착차도 크지 않았고요. 이제 뭐 실전 경험도 마쳤고, 그래서 4번, 5번 요 두 마리가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걸음이라면 다시 한번 뭐 여기서는 관심권을 살펴볼 마필들이죠. 다만 4번 라운탑맨도 5번마 해찬도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습니다. 두 마리 모두 모래를 맞아보질 않은 거예요. 4번마 라운탑맨은 7월 19일 날 능력 미달을 당했을 때에 그때 모래를 맞고 아예 깡바닥에서 그냥 바닥을 쓸어버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마 라운탑맨도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뛸 마필이고, 5번마 해찬이라는 마필도 8월 23일 날 주행심사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아야 좀 더 뛰어줄 전력으로 보는데 4번, 5번 요 두 마리의 전개가 겹치죠. 10번마 와일드 우주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때 상당히 좀 게이트 이탈 속도도 빨랐고 대하시도 좋았고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1분 2초 3의 기록을 보인 거거든요. 10번마 와일드 우주도 요것도 뭐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니까 되든 안 되든 밀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선두권이 좀 빡빡하게 흘러갈 수 있는 레이스로 봅니다. 오히려 안쪽에는 2번마 초동 로켓이라는 마필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나머지 인기 마필들보다는 훨씬 좋다, 이렇게 봐요. 뭐 기록 자체는 3분 7초지만은 8월 23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일부러 모래를 많이 맞추고 쫓아가면서도 결승선의 섭뚝심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이건 뭐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반은 4번, 5번, 뭐 10번 이런 것들이 팔리겠습니다만 2번만 초동 로켓, 2번 초동 로켓은 데뷔 전부터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2번만 초동 로켓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입군 13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그야말로 똥말들이 잔뜩 출전한 데 있습니다. 어느 놈 하나 믿고 지금 때릴 만한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입군 1300m, 별정 A형,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똥말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뭐 1번부터 8번까지 쳐다볼 만한 말이 없고, 또 10번부터 12번까지 역시 쳐다볼 만한 마필이 없어요. 9번마 스톤포스가 배당팔의 강축으로 팔릴 이유는 충분하죠. 9번마 스톤포스 이 자체가 센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경마는 편성의 싸움이거든요. 내가 약해도 더 약한 상대를 만나면 이기는 거잖아요. 9번마 스톤포스는 이거 혼자 그나마 조금 뛰어다닐 수 있는 말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들 걸어가거나 기어가는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9번 스톤포스는 여기서 뭐 도무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직전처럼 최적 전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10월 20일 날, 그러니까 작년 10월 20일 날 보여줬던 그 마지막 그 2착 싸움에서 아쉽게 깨지긴 했는데, 그때 이미 발전 가능성을 보였던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9번마 스톤포스는 배당팔의 강축으로 팔리는데, 이거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입니다. 후착은 제가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다 좀 뒤져보고 살펴보는데, 진짜 후착은 정말 모르겠네요. 후착은 능력대로 들어온다기보다도 운이 좋아야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전문가로서 이 판단을 해보면 나머지 마필들은 발전기 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후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마는 9번마 스톤포스, 9번 스톤포스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부진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입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히트 더 페이스와 2번마 JS 파워, 이 두 마리가 일단은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어요. 1번 히트 더 페이스는 2월 24일 경주에서 그때 좀 큰 착차 없이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보였죠. 그리고 공백이 길어지면서 직전 복귀전이었는데, 복귀전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 히트 더 페이스가 오늘은 1번 게이트 정상 출전 주기 2연종 기수 재기승, 뭐 당연히 뭐 강공 의지를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2번마 JS 파워라는 마필이 직전에는 나름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열심히 타고 깨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을 쭉 보면 약하지 않은 편성에서만 계속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편성에서는 JS 파워가 편성상 인기마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게이트 입점이면 기습적으로 좀 선행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1번, 2번, 물론 이런 인기마도 관심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 8번마 투어다이아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그냥 완전히 꺾었던 녀석이에요. 그 전에 7월 6일 경주에서는 실전 막건으로 노렸는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는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거든요. 근데 뭐 늑발을 하고 그냥 짜부가 되고 그러면서 전혀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봐줘야 되고, 10번마 카네이스가 휴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달 경주에서 실전 막건 아주 강하게 노렸던 녀석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마 두 마리 이 저배당을 깨고 들어오면서 이게 배당을 그때 삼복승식으로 강민 적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뒤로 공백이 길어지면서 7월 20일 또 직전 경주는 베스트 컨디션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5월 10일 날 패출월 이후에 이제 서서히 정상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승부 타이밍을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죠. 10번마 칸 에이스, 10번마 칸 에이스를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1번, 2번이 되겠습니다만 8번마 투어 다이아도 무시할 수가 없고, 10번마 칸 에이스, 뭐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 않은 말로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10번마 칸 에이스를 배당마로서는 10번마 칸 에이스를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강민이 계속
실전 배너를 째려보는 승부지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3번마 러브레이스가 문성 기소로 안장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3번 러브레이스는 직전에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던 녀석인데요. 강민이 직전에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뭐 복귀 뭐 이런 거 말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그 승부 의지 내용으로 완전히 잘라드렸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경주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사무실 와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 러브레이스가 직전에 말 타는 게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직전에 보면 그 발주를 관리하는 그 관리사가 고삐를 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게이트 안에서 고삐를 붙들고 있으니까 고개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스타트를 끊어버리니까 당연히 뭐 늦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직전 경주 말 타는 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빼쳐먹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강민이 그 비디오 동영상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뭐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쩌면 3번 러브레이스가 그 전에 8월 24일날 7월 27일날 그 대하십발 좋았던 그 모습과 직전에 스타트를 나오는 모습은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강민이 잘랐던 녀석이죠. 근데 이게 오늘 또 인기 1위로 팔리겠네요. 어쨌거나 직전 경주 이상은 분명 더 떼어줄 가능성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기마 외에도 여기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지금 한 3마리 정도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7번마 태풍아이즈라는 마필인데요. 직전에 이게 인기 2위로 팔렸어요.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잘라버렸죠. 이것도 정확하게 현장 의지를 밝혀서 잘랐는데 아예 앞선에 갈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붙들고 늘어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태풍아이즈가 6월달, 7월달 경주에서 뛰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1300에서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어느 정도 중속도 있고 뚝심도 있고 몰에 대한 반응도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거죠. 뭐 전혀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7번 태풍아이즈가 덜 팔리면 이런 거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배당마로선 7번 태풍아이즈 같은 것도 충분히 여기선 자력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 돼요.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이 뭐 나머지도 마필도 또 여러 마리가 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현장에서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마는 7번 태풍아이즈, 7번 태풍아이즈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사모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앞말들만 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대단히 많습니다. 뭐 1번 게이트 바람의 꿈, 또 2번 청푼 난향도 빠르고, 뭐 4번 우승의 파란색, 5번 아모리스, 또 뭐 8번 스톨런 뷰티, 9번 원더풀 윙스, 12번 해피에걸. 지금 뭐 절반 이상이 다 선행마예요. 이런 편성은 선두권이 경합하지 않을래야 여긴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습니다. 1번 게이트의 바람의 꿈, 또 뭐 2번 청푼 난향도 빠르고, 뭐 3번 퀸 오브 아델, 4번 우승의 파랑새, 5번 아모리스, 또 8번 스톨런 뷰티, 9번 원더풀 윙스, 또 12번 해피에걸. 지금 죄다 선행마예요. 절반 이상이 지금 뭐 3분의 2가 지금 선행마예요. 이런 편성은
선두권이 비빌 수밖에 없는,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뭐 4번 우승의 파랑새가 아마도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9월 20일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재수가 없었던 이렇게 외곽으로 삐지면서 깨졌다고 하지만 재검 때 내용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이게 선행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 8월달, 7월달에 계속 연속 접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편안하게 선행을 해야 더 뛸 마필. 몰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마필로 보는 거죠. 8번 스트롬비티라는 마필도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하고 이건 뭐 그냥 버틸 뻔하다 덜미를 잡혔어요. 이런 마필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12번 해피어걸도 직전에 특별 경주에 출전하려다가 윤승 불량으로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7월 26일 날 6월 28일 날 실전에서 보여줬던 내용은 정말 좋았잖아요. 이런 마필들이 모두 지금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충마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 7번마 원더풀 플래시가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선입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때의 그 걸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 이성적에서 뭐 아주 잘 나가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마가 많은 편성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선입 전개가 기대가 되는 7번마 원더풀 플래시, 7번 원더풀 플래시를 관심마로 우선 주목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별정 비영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토요일 4경주와 분할이 된 편성인데요. 토요 레이스보다는 일요일 5경주가 편성 강도는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향후에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도 여러 마리가 보이고요. 문성기수의 4번마 JS 군주가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워낙 좀 앞선이 빨랐습니다. 그냥 따당으로 끝나는 그 편성에서 좀 누추입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보였던 녀석이에요. 8월 30일 주행 심사 때는 선행을 나서면서 압승을 하면서 여유를 보였는데 데뷔전부터 인기마로 팔렸던 이유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팔린 거거든요. 근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후미로 전개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투입력까지 보였기 때문에 4번 제이수 군주는 여기서는 뭐 꺾고 갈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6번마 무비쿠스는 7월 27일 데뷔전부터 강민이 충마로 놓고 저배당 그냥 인정하고 적중을 했어요. 직전에도 마지막에 이 대가리 싸움 하다가 밀려서 3착에 머물렀지만 가능성을 보였고요. 오늘은 다시 경주거리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6번 무비쿠스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4번, 6번 이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려요. 그런데 과연 4번, 6번 저배당 깜빡이 썰렁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냐? 나머지 이 도전마들, 나머지 복병들은 잠자고만 있는 레이스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좀 숨겨진 마필들, 향후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뭐 8번만 파워유2 같은 마필도 9월 27일 날 대하시는 좀 많이 느렸습니다만 결승선에서 안쪽을 째고 올라올 때 끈기는 좋았거든요. 이런 마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쪽에 1번마 에코빌이란 마필이 9월 20일 주행심사 보면은 스타트 자체는 좀 늦었어요. 좀 살짝 늦었고 좀 뒤에서 놀았는데 좀 스타트가 늦었고 뒤에서 놀았는데도 전혀 서두르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을 좀 믿고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결승선에서는 그냥 붙들고만 들어가면서도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마필은 바로 실전에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만은 뭐 4번, 6번이 팔리겠습니다만 8번마 파워유2도 이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요. 1번마 에코빌은 이건 뭐 데뷔전부터 좀 노려볼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1번마 에코빌을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별정 비영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 대단히 높은 난타전 레이스입니다.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뭐 4번 시드니망치도 빠르고, 뭐 5번 한라황후, 뭐 6번 랩터코아, 7번 파극천, 뭐 9번 희망여전사. 지금 앞선에 가고 싶어하는 마필, 선행마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해드린 이런 선행마들이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로 팔려요. 뭐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그런 인기 마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주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중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중계 4경주였습니까? 이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 경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인기마 다 못 믿는다. 여기는 고배당 아예 그냥 백판짜리를 충마로 놓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그 4번 퀵무브를 충마로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습니다. 인기 순위 최하위였어요. 인기 꼴등. 종합지에 뭐 전혀 잡혀있지 않는 인기 꼴등마를 놓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아쉽게 3착이죠. 거의 뭐 착차 없이 버티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덜미가 잡히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경주가 끝나고 이 배당을 보니까 이 삼복승식이 뭐 140배가 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삼복승식을 강민이 웬만하면 삼복승식을 추천을 드리지 않거든요. 이 문자를 보내도 뒷말들 충마 놓고 뒷말들을 문자를 보내면 그 삼복승식이나 삼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팬들이 알아서 조합을 하셔야지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강민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결과를 보면서 삼복승식 140배인데 그걸 왜 추천 안 합니까?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주 일요일 고배당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뭐 잠깐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거나 이번 이경주도 지난주 일요일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백판 말이에요. 전혀 뭐 주목을 받지 못할 마필인데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놓고 때릴 충마가 있어요. 고배당 충마. 강민이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녀석인데 오늘은 배팅 찬스라고 봅니다. 직전에 보여준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직전에 아주 개바닥을 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혀 안 팔릴 그런 상황이지만 과감하게 놓고 때립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으로 지난주 일요일은 조금 운이 안 따라줬다고 본다면 이번 경주만큼은 한번 제대로 두둑하게 한 거라 챙겨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리는 현장 추천 경주 부산 이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선마 5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중반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700m라는 것이 배팅의 포인트인데요. 아마도 당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마필이 단아까의 5번마 무도가 아닐까 싶어요. 직전 경주 기억이 나십니까? 추천 경주로 강하게 노렸던 경주. 이 무도, 승부지 충마로 놓고 무도를 충마로 놓고 때렸던 경주였습니다. 그때 위너 마운틴과 동반 입상을 하면서 22.7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직전 경주에서 적중을 했는데요. 직전에는 이 휴양 공백이 길었지만 1700m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이라고 본 겁니다. 이 무도라는 마필이 데뷔 초에 막 늑발하는 악벽이 심했어요. 그런데 1월 26일 날 선두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3월 9일 날은 약간의 좀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는 그런 맛을 보였기 때문에 1700m는 무조건 넣뛴다고 본 거죠. 현장 컨디션도 좋았고 의지도 만땅이었고 그래서 직전에는 이 5번마 무도를 충마로 놓고 추천 경주로 22.7배를 적중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5번마 무도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5번마 무도도 물론 실전 맞건 주목을 해야 되지만 꺾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인기 1위로 팔리는 5번마 무도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배당의 가치가 있는 레이스입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최근에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1700 경주거리가 1700m고 또 페이스가 느리게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좀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5번마 무도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인기 1위 마필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만 5번마 무도가 전개가 꼬이면서 부러지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뭐 초대박 배당까지도 엮일 수가 있는 레이스예요. 그래서 6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입니다. 1번마 완봉은 직전에 인기 6이었던 마필이죠. 인기 6이었던 완봉. 직전 경주에서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습니다. 승부지 충마로 놓고 미호의 주력 막건 9.5배. 뭐 인기 1위랑 동반입상하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9.5배짜리를 힘을 줘서 때려 먹었던 경주였어요. 직전에 같이 졌던 뭐 체인지백이라든가 언제나 승리라든가 뭐 닥터미미 뭐 이번에도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1번만 완봉은 직전에는 충마로 놓고 갔습니다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일단 부담량이 2.5kg 늘어났고 직전 경주를 보면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완봉은 직전에 놓고 때렸지만 오늘 인기 1위로 팔리면은 이거는 믿고 때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외곽에 있는 체인지백 직전 경주에서 완봉에게 졌죠. 근데 오늘 부담 중량 조건을 생각해 보면 체인지백은 다시 뛰면 완봉 정도는 한번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마필도 역시 충마감은 아니에요. 직전에도 강민이가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고 좀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드렸는데 머리차로 깨진 거죠. 오히려 6번마 닥터미미가요. 6번 닥터미미가 지금 컨디션을 서서히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닥터미미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에요. 지금 전적표에는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6월 21일 경주에 1600m에서 이거를 충마로 놓고 추천 경주로 때려 먹었어요.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외곽 게이트 11번 행복코리아. 행복코리아 6월 21일 날 뛰었던 그 전적표가 지금 보이네요. 6월 21일 날 행복코리아와 동반 입상했을 때 그때 대가리로 놓고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때처럼만 타면은 여기서는 또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그 전 경주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꺾었지만 이제부터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6번 닥터미미. 4번마 폭스 컬러링이라는 마필도 올 봄에 3월달 경주에서 이거를 34배짜리를 또 두둑하게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요. 그 뒤로는 계속 지금 잘라버리고 있습니다만 요것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터트릴 타이밍이 이제 돌아오고요. 7번만 골든 웨이브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입니다. 1600m는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기마 뭐 1번, 10번 이런 게 지금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6번은 닥터미미를 1600 적정거리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 뭐 고배당 마필로서는 7번마 골드 웨이브즈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6번마 닥터미미 6번마 닥터미미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칠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이에요. 능력의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안쪽에 1번마 블루파이어, 2번마 마이시턴이나 4번마 바렘, 그리고 7번 라운 프로센스, 뭐 5번 머니지프도 팔릴 것이고 이외에도 뭐 8번 포에버 위너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배낭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도 몇 마리가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4번마 바램이 아마도 이게 배낭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에서 이 바램은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9.6배짜리를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어요. 1300m에 대한 적응력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 4번마 바램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4번마 바램이 향후 발전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장담할 수 있는, 자력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검증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블루파이어나 2번 마시스트는 니나 지금 안쪽 게이트에서 일단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7번마 라운 프로세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8.1배짜리죠. 주력 막건을 때려 먹었대. 그때 경주력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안 빠지는 대가리.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미 언급해드렸지만 4번마 바램은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인기 1위가 예상되는 4번마 바램은 충마로 놓고 가지 않고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에 4번마 바램은 기본 막건으로 때릴 거예요. 근데 4번마 바램이 갖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인기 1위 마필이 부러지면 여기선 중고배당까지 충분히 엮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일단 적중만 되면 배당은 두둑해요. 이번 7경주는 압축 승부 막건 깔끔하게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반 4군 13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도가 있습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1번마 로열 티켓, 4번마 원더풀 컨트리, 그리고 7번마 뉴킨, 이 상승세의 승군 마필이 대끼리로 팔릴 편성이죠. 1번, 4번, 7번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좋은 대끼리로 팔릴 편성입니다. 기존의 국산마 4군 레이스 중에는 도전마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지금 상승세 승군 마필들이 뭐 동반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뭐 일본 로열 티켓이 게이트는 잘 뽑았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앞선을 노려볼 텐데 지금 상대 선행마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4번 원더풀 컨트리도 빠르고 7번 뉴킨도 당연히 뭐 빠른 말이고요. 또 뭐 2번 아이언 워리어도 빠르고 그 외에 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이죠. 좋은 애도 빠르고요. 4번마 원더풀 컨트리는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최근 경기에서 계속 충마로 놓고 때리고 있고 6월 달에는 또 14배짜리를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타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대가리 치는 이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아마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7번 뉴키는 직전 경주에서 9.1배 압축 승부 때려 먹었고 뭐 8월 23일 날도 9.4배짜리 또 때려 먹었고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1300 경주 거리, 물론 뭐 1300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충막감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1번, 4번, 7번 이 세 마리가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만데 이런 마필 외에도 좀 노려볼 만한 계속 좀 실전변을 째려보는 녀석이 몇 마리가 더 있거든요. 6번마 영광의 천하가요. 이거 일단은 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영광의 천하가 데뷔 초의 기대치는 정말 대단했던 마필입니다. 작년도 그 농림부 장관배를 우승했던 마필이 월드선이잖아요. 그 월드선의 동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데뷔 초부터 강민이 계속 노렸던 마필인데 작년 여름에 이게 골편 제거 수술을 받고 공백이 길어졌죠. 한 거의 1년 가까이 공백이 길어진 이후 한 10개월 정도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전력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초반 순발력은 아주 좋습니다. 이번 경주도 6번마 영광의 천하가 초반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는 그림은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2번마 아이언 워리어라는 마필이 4월 5일 경주에서 14.2배짜리를 압축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에 그때 경주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 12일 경주에서는 채찍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입상을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6월 14일 날은
앞선에서 그냥 무너졌고, 직전에는 그냥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하고 깨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 계속 좀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아이언 워리어, 이게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노림수를 둘 만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1번, 4번, 7번이 되겠습니다만은 2번만 아이언 워리어, 기존의 마필 중에는 2번만 아이언 워리어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만 3군 16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혼전도가 있습니다. 문성기수의 2번마 레이먼드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죠. 2번마 레이먼드는 강변의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실전 막건 강하게 추천드렸고 6월달도 아주 강하게 노렸고 4월 27일 날은 또 18.3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죠. 그때 당시 인기 5위였던 라운돌풍을 놓고 레이먼드의 18.3배를 강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3일 경주는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꺾었어요. 이렇게 불안한 인기 막 깜빡이를 꺾었기 때문에 원더풀 이블을 놓고 들어갔던 승부 아닙니까? 원더풀 이블의 대변화를 그때 추천 경주로 15.9배를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레이먼드는 들어올 때와 또 빠질 때 강민이 정확하게 그 패턴을 잡아들이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과연 인기 1위 2번마 레이먼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 마리.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실전 고배당을 째려보는 관리 마필도 출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번 8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입니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유현명의 5번마 천년의 질주가 최근 2연승을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아요. 뭐 승군전이지만 감량 조건까지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 천년의 질주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7월 26일 날 같이 졌던 마필, 뭐 아일캣도 같이 졌었고 퀸오브 캡틴도 같이 졌는데 그때 당시는 퀸오브 캡틴이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직전에도 2번 퀸오브 캡틴은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이거는 세게 읽어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그랬고 또 현장 컨디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까지 왔어요. 직전에 퀸오브 캡틴이 떴던 그 편성이 셌죠. 이 서브캣을 이겼어요. 서브캣이 7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직전에 한번 9월 6일날 퀸오브 캡틴과 같이 될 때 한번 부러지고 지난주에 또 뭐 널널하게 대차로 낙승을 거뒀습니다. 지난주에 강민이 아주 강하게 추천됐던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이 퀸오브 캡틴이 직전의 편성은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 자, 이제 컨디션을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퀸오브 캡틴도 여기서는 뭐 다시 뛰면 천년의 질주하고도 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요. 이 4번마 알캣은 좀 상대적으로 전개운이 많이 따라오게 되는 추임 마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전개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마 영천스타가 순발력이 좋아요. 이게 올 봄에 강민이 이걸 20배가 아니라 27배를 또 주력으로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선행을 나서고 한 바퀴 뺑 잡아 돌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순발력이 많이 무뎌진 모습이고 1400은 조금 좀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요. 7번마 영천스타가 선행을 나서지 않는 그림에서는 1번마 성산사이먼의 전개가 가장 좋습니다. 1번 성산사이먼 직전에도 강민 충마로 놓고 때렸던 녀석인데요.
이게 단순 선행마가 아니고 최근에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뚝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 1번 게이트면 성산 사이먼이 그냥 선행입니다. 여기서는 1번 성산 사이먼은 그냥 단독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그리고 선행이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성산 사이먼을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9번 돼지 챔프도 1400이 적정거리 출전입니다. 7월 14일 경주에서 16.9배짜리를 또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녀석인데요. 좀 덩치가 크고 좀 둔탁한 걸음이긴 하지만은 1400m는 이 마필의 적정거리다. 그래서 9번 돼지 챔프, 9번 돼지 챔프도 실전 막건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데뷔 초에는 이게 선행까지도 대하십발로 그냥 선행까지도 뽑아놨었던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 1번 성산 사이먼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볼 찬스라고 봅니다. 1번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 2번, 5번, 9번까지는 뭐 기본 막건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관심만은 1번 성산 사이먼이 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호랍사군 1700m 별정 비영 경주 연령 오픈 레이스입니다. 상승세 인기마 2마리가 강하게 저배당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쪽에 1번마 명진맹과 외곽에 12번마 허시대보 이 2마리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1번마 명진맨이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뭐 확실하게 걸음이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이 4월 21일 경기에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는 그때 강민이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변화를 놓고 세렌체의 승부를 때려서 83배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죠. 그 이후로 6월 15일날, 7월 21일날 직전 경주까지 뛰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는 거예요. 부담적인 4kg 늘어났는데 이미 6월 15일날 57kg를 극복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때의 경주력보다는 지금 이 명진맹이 보여주는 경주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57kg 부담장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외곽에 12번 허시대보가 최근에 뛰는 내용을 보면 워낙 여력감이 많아요. 이게 1700 늘어난 경주거리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7월 14일 날은 이렇게 좀 앞발이 들리면서 늑발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에서 가망 올리면서 대가리를 쳤고, 직전에도 그런 약간 좀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1700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는 뭐 훨씬 유리해진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1번, 12번 이 깜빡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뭐 대안이 없어요. 딱히 대안이 없어요. 굳이 한 마리를 좀 대안마를 찾아본다면 10번마 불의 명곡이 되겠는데, 일단 1700에서 강점이 있고, 올해 초에 1월 12일 경주에서 이 불의 명곡을 좀 승부 경주로 데카인과 동반 이상했을 때 40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700이었는데 좀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 명격이 1700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1번, 12번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이즈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뭐 일단 뭐 3차권에서는 뭐 3복승식이나 3쌍승식이나 충분히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명진맨의 12번 허시대보, 1번, 10번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복병권에서는 10번마 불의 명곡까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800m 별정 비영경주 연령 오픈되어 있습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주중에 미리 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번 중계레이스 6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자 이렇게 좀 찍어놨던 경주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게이트 번호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게이트의 변수를 지금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3번마 치프에이스가 직전 경주에서 완전 졸전을 펼쳤죠. 이 치프에이스가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이거는 뭐 완전 똥말처럼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7월 14일 날 같이 떴던 마필들을 모조리 다 제압을 했잖아요. 근데 직전에는 같이 떴던 마필들 중에 가장 형편없는 그런 성적을 보여줬는데,
이 전개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마필로 봅니다. 직전에는 외곽만 돌다 그냥 끝났는데 오늘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3번 치프에이스가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이런 거는 봐줘야죠. 선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반 선행은 4번 킹 오브 올롤이라든가 또 뭐 직전에 선행했던 10번만 마스터윈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일단 앞서는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치프에이스는 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쪽 게이트면은 무시할 수가 없고, 6번마 아메리칸 파워는 직전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었고 강민도 좀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정말 강민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전개를 잘 풀었어요. 정말 최적 전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타는 나오질 않는 모습이고, 8번마 파샤도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이걸 아주 강하게 노렸죠.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상황인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현장에서 좀 욕심을 내는 바람에. 어쨌거나 이 8번마 파샤는 직전에 같이 떴던 마필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직전에도 선두권 외곽에서 계속 모래를 맞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런 전개가 풀려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살펴야 되겠고, 9번은 동방대로가 직전에 3차까지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어부질이었다고 봐요. 선두권에서 막 자리 싸움하고 지들끼리 막 치고니 받거니 하는 그 와중에 곱게 쫓아가서 안쪽을 파고 3차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동방대로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뭐 이런 거는 무시를 해버리는 마필이고요. 11번 뉴욕망치가 직전에 5.2배짜리 압축 승부를 때려 먹었을 때에 경주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본 사이즈는 뭐 출전 마필 중에 제일 세다고 판단되죠. 근데 7월 14일도 이거 충마 놓고 적중했을 때 그때 치프 에이스와 같이 뛰었던 그 내용을 보면 오늘도 뉴욕망치가 지금 게이트가 외곽으로 빌려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일단 3번은 치프 에이스가 직전에 졸전을 펼쳤지만 오늘은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3번 치프 에이스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뭐 어설프게 팔릴 만한 인기만은 뭐 현장까지 고민을 해서 뭐 접어놓는 그런 승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3번만 치프 에이스, 3번 치프 에이스를 관심마로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800m 별정 B형 연령 오픈에 있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다음 11경주와 이번 10경주가 연속해서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번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가져갈까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만큼 이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5번마 토스코너 바켓이 편성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5번마 토스코너 바켓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뛰었던 그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뭐 7월 28일 경주에서 오너스컵에서도 끝걸음이 살아 있었고, 뭐 작년에는 뭐 코리아컵이라든가 또 그랑프리 대상 경주도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이 토스코너 바켓은 데뷔 초에 그 티즈 플랜이라는 마필과 동반 입상했을 때도 70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5번 토스코너 바켓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립니다. 다만 직전 경주 뛴 내용을 보면요, 이 삼성 불패와 1과 4분의 1마신의 착차가 났는데 여력감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인데 오늘도 그러한 전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전개 상황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삼정탑비, 와일드 썬더, 뭐 썬라이팅, 뭐 스프링백, 발빠른 마필들이 워낙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이 토스코너 바켓이 부러질 때의 모습을 보면 앞선이 강할 때 누튜브로 부러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한 전개 상황의 변수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번만 토스코너 바켓을 강축으로 놓고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10경주는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죠.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무조건 덧뛸 마필,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호차권에서 토스코너 바켓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토스코너 바켓이 만에 하나 늦춥으로 전개가 꼬이는 상황이 되면 여기선 중고배당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10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린 승부 경주,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200m 핸디캡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 깜빡이처럼 꼬시는 레이스예요. 하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코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11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주거리가 1200m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1군에서 놀다가 강등된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강등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4번마 투어로즈도 1군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마필, 5번마 야오 선샤인도 강등됐고, 7번마 금화레피드, 8번 브리그, 9번 위너 글로리, 11번 위대한 전서도 1군까지 갔다가 온 말이고, 아르고 브레인 12번 아르고, 지금 강등된 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예요. 12마리 뛰는 중에 7마리가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이렇게 지금 1군에서 강등된 마필들이 그동안 빠른 페이스에서 혹은 장거리에서 제 능력을 다 끌어내질 못했고, 또 승부 의지도 꺾였던 마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건 자체가 1200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센 말이 없어요. 2번마 땡큐 찰리가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고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2번 땡큐 찰리. 그런데 이 마필 줄어든 1200m 경주거리는 직전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민이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2번마 땡큐 찰리만 유리한 조건이 아니고 1군에서 강등된 마필들 중에서도 1200에서 엄청나게 강점을 보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여준 내용은 전혀 없지만, 그래서 안 팔릴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충분히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강민의 고배당 관리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지막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일요일 마지막 경주는 썰렁하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난 레이스가 아닙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13일 일요일경마 유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